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게 대안이냐라는 겁니다. 제가 요 장까지만 하고 나서 한 10분을 쉬겠습니다. 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보면은 이제 그 피터 드러커의 이 책에 보면은 피터 드러커의 인생을 바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피터 드러커, 이거 누구나 다 그래서 인생의 커다란 계기가 되는 사건들을 다 갖고 있어요. 저도 앞에서 신입사원 때 사건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. 피터 드러커는 필리글러 신부님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. 13살 때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, 그때 신부님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니까,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,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.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. 그래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,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. 나중에 그때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뒤늦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만났는데, 모두 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문화생활도 좀 했나 봐요. 그래서 오페라를 뉴욕이었다고 하죠. 그때 어떤 오페라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넘치는 오페라였어요. 폴스타프라고 하는 이제 오페라였는데,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는 이런 정도의 이 젊은이를 감동시킬 정도의 에너지라고 하면 분명히 젊은 사람이 작곡했거나 아니면 젊을 때에 작곡한 것일 것이다,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도서관 가서 베르디가 누구지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베르디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, 베르디가 놀랍게도 폴스타프를 80세에 작곡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놀란 거예요. 그래서 더 궁금증이 생겨서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온 거죠. 베르디가 한 말이 있어요. 나는 작곡이 끝나면 꼭 무엇인가 부족한 빈자리를 느꼈다. 나는 다음번 곡을 쓸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채우겠다고 결심을 했다.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자기도 결심을 합니다.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전성기가 끝나지 않는 게임을 하겠다. 내가 다음번에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. 이런 이제 결심을 합니다.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. 이게 피터 드러커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떤 기자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죠. 선생님, 평생 동안 40권에 가까운 명절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이 가장 훌륭합니까? 피터 드러커의 답은 다음에 쓸 책이에요.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. 이제 베르디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죠. 그리고 피디아스라는 조각가로부터도 영감을 받습니다.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신상을 조각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신상 조각 끝나고 나니까 주문한 쪽에서 돈을 반밖에 안 줘요.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, 야, 네가 조각한 거는 앞뒷면을 다 조각했는데 사람들은 밑에서 보기 때문에 앞면밖에 안 봐. 너는 쓸데없이 일을 2배로 한 거야. 저 뒷면은 아무도 안 봐.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반만 줄래. 그때 피디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무슨 소리야, 하늘에 있는 신이 보는데. 이 내용을 듣고 피터 드러커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건들이 있죠.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바뀌느냐? 아까 제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. 여기 하워드 가드라는 사람은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죠. 이 사람은 우리의 인간에게 8가지 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 중에 7가지의 지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능인데, 누구나 그 7가지 지능 중에 한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. IQ를 가지고는 이거를 일부밖에는 측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.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는 말 잘하고, 누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, 누구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고, 누구는 운동 잘하고, 누구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, 누구는 물건 구별 잘하고, 누구는 사람하고 잘 사귀어요. 이걸 누구나 한두 개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장점을 발견하고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. 단 8번째 지능이 없으면 다 무효다. 8번째 지능은 깍두기다 이거죠. 공통분모예요. 그게 바로 자기이해 지능이에요. 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삶의 기준을 만듭니다. 조금 전에 봤던 피터 드러커의 얘기하고 같아요. 나의 삶의 기준은 이런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장점도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준,
그거를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거든요. 두 개의 기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하나가 지향점입니다. 지향점. 방향이 없는 배는요, 방향이 없는 배는 노젓는 게 의미가 없죠.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노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방향이 있어야 돼요. 또 하나는 방향만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. 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원칙과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어떤 지향점과 더불어서 내가 그 지향점으로 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를 단련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를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이 두 가지의 커다란 기둥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떠받치게 되면 우리는 중간에 잠시 일탈을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를 할 수가 있죠.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좀 선명하지 않게 나왔는데요.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7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.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이런 종류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, 다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프로페셔널의 조건, 피터 드러커 책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요 내용도 당연히 있고요. 소중한 거 먼저 하라. 이런 것들이 여기 요 두 가지는 최소한도 있고요. 다른 것들도 비슷비슷하게 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저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서적으로 이걸 꼽는데, 이런 등등을 자기의 삶의 습관과 원칙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공 공식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. 과거의 성공 공식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성공 공식을 제안을 하는 거죠. 원 오브 댐에서 온리 원이 되는 게임을 해라라는 겁니다. 다 똑같이 생긴 표준화된 게임이 아니고 나의 개성, 나의 장점이 드러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려면 주도해야 됩니다. 내 인생이라는 어떤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의 운전대를 절대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죠. 내 백시트 드라이버,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세상의 요구사항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장점을 발휘하고 나를 차별화하는 쪽으로, 온리 원쪽으로 나가라는 거고요. 선전과 경쟁보다 협력을 바탕으로 긴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. 경쟁이라는 거는 짧은 승부예요. 짧은 승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하는 거예요. 긴 승부를 이길 때는 우리가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.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무작정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 거죠. 목적을 알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도록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한 번 배운 것 갖고 평생 써먹는 게임 끝났죠. 그래서 평생 동안 배워가면서 프로페셔널로 성장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의 새로운 삶의 성공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